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 지역도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과 농작업용 간이의자 보급이 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수의 한 전통시장. 대형마트나 집 앞 슈퍼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장을 보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표정은 금세 어두워집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살 게 없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뭐 살 게 없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비싸다로 하지요. 하지만은 이제 하도 물가가 우리 것만 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 있으니까. 식료품 가운데 고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불과 4개월 만에 100g당 2,990원에서 3,640원으로 21%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치솟았습니다. 생물 갈치도 지난 2월 100g당 5,990원 선에서 이번 달엔 7,990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경유와 등유였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유류세 보조에도 지난달 전남 지역 경유 주유소 판매 평균값은 리터당 1,96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7% 상승했고 휘발유는 리터당 1,968원으로 21% 올랐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53. 지난해와 비교하면 6.2% 상승했는데 특히 올 초 들어서는 달마다 1%씩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IMF 이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의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와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지역 물가. 정부도 당분간 물가 인상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가스와 전기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예정으로 있어 서민들의 한숨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망치가 끈을 칠 때마다 죽은 통나무에 생명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몸집, 무서우면서도 익살스러운 표정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예부터 마을이나 절 어귀에 세워져 수호신과 이정표 역할을 했던 장승입니다. 정덕근 선생이 장승 깎기에 나선 것은 30여 년 전. 농촌이 쇠락하면서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장승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 끈을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갈고 닦은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태가 변하지만 장승을 만드는 나름의 원칙은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엄하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통 장승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장승만 400여 쌍. 전국 각지에서 찾을 만큼 유명세를 탔지만 지금은 주문도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 장승의 명맥이 본인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승으로만 계속 하여튼 맥을 이어가도록 그 전통을 이어가는 데 또 노력하겠습니다. 30년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정덕근 선생.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끌질에는 여전히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해남군의 단호박 재배 농장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단호박을 농민들이 쪼그리 앉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하지만 무릎 등 관절의 통증은 크게 줄었습니다. 쪼그리로 불리는 농작업용 간이 의자 때문입니다.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편하고 일단 무릎에 통증이 없어요. 다리에 끼워 사용하던 기존 간이 방석과는 달리 허리벨트에 간단히 장착해 이동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도 개발됐습니다.
농가들이 기존 사용하는 편의 의자보다 작업 효율성이 편리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해서 농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쪼그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올해부터 보급 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과 같은 차원에서 지자체와 농협이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농가 부담은 10%인 1,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보조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2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할 계획입니다. 3년 전 여성 농업인 단체의 요청으로 시작된 편의의자 보급 사업이 농도 전남의 농업인 건강을 지키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대학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올해 신입생이 40여 명에 그치면서 전체 입학 정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4년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8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수들은 법원에 대학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학내 갈등까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한려대에 이어 보건대의 폐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회생 가능성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견실한 한 중견기업이 대학 인수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도 이사회를 열어 이 중견기업을 공식적으로 재정기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만간 교육부에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승인 요청 공문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중에는 교육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지 지금 시민들도 3,000명 가까이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다 받았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도 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교수님들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법에 승소한 뒤 현재 대법에 계류 중인 대학법인과 설립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남학원이 먼저 해결을 하고 서남학원 측에서 이용화 설립자 측에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들 문제라는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이 뒤집힐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광양 한려대에 이어 벼랑 끝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학교.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될 재정기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초등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는 연간 190일.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정의 주도로 이뤄지는 교회 체험학습 허용 범위가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0일, 또다시 57일까지 확대됐습니다. 집단 생활로 방역 위험이 큰 학교 대면 수업 대신 가정학습 개념이 도입되면서 권장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진로라든가 또 학습 분야를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통상 40일 안팎으로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도로 이뤄지는 체험활동은 일정, 이동수단, 숙박 등의 상세 계획이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반면 가정의 교회 체험학습은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부모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에 좀 껄끄럽게 생각해 이걸 못 믿어서 학교에다 해야 되나? 교원단체는 체험학습이 취지와 달리 장기 여행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으며 체험학습 폐지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조양의 경우에도 불과 이틀 뒤부터 시작되는 체험학습 일정이 승인됐고 행선지 제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부모들의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현장 교회 체험학습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려를 하느냐, 승인을 안 해주냐, 이것도 상당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는 교회 체험학습을 학교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일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가정의 체험학습을 맡긴 이후 방임과 가정폭력, 부모의 선택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장 체험학습 중 안전 확인 의무 주체를 놓고 교육부는 학교 당국에, 교원단체는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현재의 교회 체험학습 제도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 백리 섬섬길은 돌산읍에서 화양면을 거쳐 고흥으로 이어지는 11개의 연륙 연도교와 해안 접속도로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총 연장은 39km. 현재 7개의 교량은 이미 운행 중이고 나머지 4개의 교량도 20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길은 도로 주변의 해안 경관과 함께 교량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구조물이 더해져 벌써부터 전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법상 도로는 교통 인프라 기능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으로 돼 있어서 훌륭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광도로 개념이 도입되면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도로들이 미국이나 노르웨이, 독일 등 외국의 사례들처럼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내 첫 관광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수 백리 섬섬길을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는 여수 백리 섬섬길을 관광도로 1호 도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법안 협의를 하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수시도 최근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추이로 볼 때 이 같은 관광도로 도입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관광도로 지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관광도로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돌산에서 고흥까지 11개의 해상 교량과 연계해서 관광도로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수 백리 섬섬길이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대표 관광도로가 되기 위해 앞으로 여수시와 정치권,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